안녕하십니까. 정화상 기업가치연구소의 사상관리사 정태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투자자들이 알고 있으면 좋은 투자자들에게 비타민과 같은 기초 주식 용어 4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PER과 PBR은 어떻게 다른가를 주제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박의 길, 쪽박의 길 5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는 내용의 참고 자료는 먼저 서울대 경영대 황희석 교수님이 지은 CFO 즉 Chief Financial Officer CFO 강의 노트로 지은 회계 정보를 활용한 신재무 전략과 두 번째 워런 버핏처럼 적정 주가 구하는 법, 이 2권의 책에서 내용을 참고해서 자료를 작성해서 독자님들에게 소개드립니다. 먼저 주식 투자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용어가 PER, 즉 PER이죠. 그럼 이 PER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PER은 Price to Earning Ratio 그래갖고 주가 순이익 비율을 의미합니다. 즉 주식 가격을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이죠.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입니다. 그래 요거는 시가총액을 단기 순이익으로 나눠도 똑같습니다. 그 시가총액을 발행주식수로 나누고 단기 순이익도 발행주식수로 나누면은 1주당 가격과 1주당 순이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1주당 가격을 1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것도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1주당 순이익을 EPS라고 합니다. Earning per share 이래갖고 주당 순이익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per는 또 의미가 뭐냐면 투자 금액. 내가 주식을 사면은 그 산 만큼 투자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투자 금액을 횟수 금액으로 나눈 것과 똑같습니다. 그 주식을 삼으로 해서 기대되는 주당 순이익, 그게 즉 횟수 금액이 되는 거죠. 그 횟수 금액으로 나누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좀 더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업 삼성전자죠. 삼성전자의 주가가 2019년 11월 22일 오늘 종가가 51,600원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금년 말 주당 순이익 추정치가 3,196원입니다. 그러면은 주가 순이익 비율, 즉 PER를 구하면은 주가인 51,600원을 주당 순이익 3,196원으로 나눠주면 약 16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PER는 16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를 더 사례를 소개를 드릴까요? 에코마케팅이라고 대박의 길, 쪽박의 길 4번째 시간에 광고업계 샛별 에코마케팅이라고 소개해드린 그 기업 에코마케팅의 오늘 주식 가격을 보니까 32,650원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연말 추정 주당 순이익이 2,172원이니까 32,650원을 2,172원으로 나누니까 PER, 즉 주가 순이익 비율이 약 15배가 나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큰 공기업이 어디죠? 한국전력이죠. 우리가 늘 쓰고 있는 그 전기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회사죠. 한국전력의 오늘 주식 가격은 주당 28,000원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올 연말에 적자가 예상돼 갖고 주당 순손실이 1,741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실상 PER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네, 28,000원을 28,000원 한전주를 오늘 샀다면은 주당 순이익이 마이너스 1,741원이기 때문에 PER가 마이너스 16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PER가 의미하는 뜻이 뭘까요? 첫째는 투자금 회수 기간을 말합니다. 즉 PER가 16배라는 것은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오늘 51,600원에 샀다면은 그리고 주당 순이익이 3,196원이라면은 이 주당 순이익으로
이 주식 가격을 커버하는데 16년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에코마케팅은 15년이 걸린다는 뜻이죠. 이렇게 회수 기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둘째, 퍼의 역수는 투자 수익률을 의미합니다. 삼성전자 퍼가 16배니까 역수는 16분의 1이죠. 이거는 0.0625가 돼서 삼성전자의 주식을 투자했을 때 수익률은 연 6.25%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에코마케팅을 계산하면 6.6%가 됩니다. 조금 더 에코마케팅 수익률이 없죠. 그런 반면 한전은 수익률이 없죠. 아예 0이죠. 마이너스가 되니까 심해서 만약에 민간기업 같아서 적자가 쌓여서 망해버리면 휴지가 돼버리죠. 그런 주식은. 그 다음 세 번째, 퍼는 기업의 잠재 가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적정 주가를 구할 때는 추정 EPS하고 추정 퍼를 곱해서 구합니다. 그런데 이 퍼는 단점이 단기 순이익을 내지 못하는 적자 기업은 그 적정한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는 게 단점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삼성전자는 종업원이 105,342명입니다. 9월 현재. 그리고 매출액이 243조 7,714억 원이고요. 상장 주식 수가 59억 6,900만 주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주죠. 액면가 100원짜리가 그리고 시가총액이 308조 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주식인데 주식 가격은 에코마케팅 그런 반면에 에코마케팅이라는 회사를 보면은 종업원은 172명이고 2019년 9월 말 현재고요. 시가총액이 5,289억 원, 매출액은 작년 말로 621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비하면 아주 작은 회사죠. 그 다음에 한국전력은 그 반면에 한국의 대표 공기업답게 임직원이 21,919명이고 매출액이 60조 6,276억 원입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17조 9,750억 원입니다. 그 반면에 한국전력의 1주당 액면가액이 5,000원입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1주당 액면가액이 100원이고 에코마케팅은 또 100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전력이 오늘 주가가 28,000원이지만 50으로 나누면 액면가는 558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적자 기업은 낮게 평가받고 있는 거죠. 세상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 공기업 한전이 에코마케팅은 작은 광고회사보다 훨씬 더 시장 가치가 낮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대한민국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좋은 회사, 그러면 삼성전자를 찾고 또 우리 젊은이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공기업, 그럼 한국전력을 꼽죠. 이렇게 취업하고 싶은 취준생들한테는 삼성전자나 한국전력이 좋은 회사일 수 있지만 투자자의 눈에서 볼 때는 가장 돈을 잘 벌어준 회사, 그런 회사가 좋은 회사입니다. 예를 들면 에코마케팅처럼 규모는 작지만 순이익을 많이 내는 그런 회사가 좋은 회사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냐는 그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투자자의 관점이냐 아니면은 취업 준비생의 관점이냐, 이거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자 업계에서 이익을 내지 못하는 회사는 천덕꾸러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이익을 내서 종업원에게는 월급을 주고 주주에게는 배당금을 주고 정부에게는 세금을 잘 내는 게, 이런 회사가 진짜 좋은 회사겠죠. 한국전력의 경우 그전에는 과거에는 수익을 냈었으나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비싼 LNG를 값싼 원전 대신에 비싼 LNG를
연료로 쓰면서 비용이 원가가 높아져 갖고 적자로 전환하면서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천덕꾸러기 신세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 BPS와 PBR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BR에서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PBR이란 Price to Book Value Ratio, 보통 valu는 생략합니다. 즉 주가를 주당 순자산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가 순자산 비율 이렇게 말을 하고 이것은 주식이 장부가치에 비해서 어떤 회사의 주식이 장부가치에 비해서 시장가치가 얼마나 나가냐 이거를 측정하는 데 씁니다. PBR은 그래서 구하는 공식이 시가총액을 자본총액으로 나누거나 현재의 주가를 주당 순자산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 주당 순자산은 BPS라 그러죠. Book Value Per Share 이래 갖고 주당 순자산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실제 아까 그 사례를 들었던 기업의 그 PBR을 구해 볼까요? 삼성전자 오늘 주가가 51,600원이었죠. 그리고 금년 말 주당 순자산이 37,430원입니다. 그래서 PBR은 51,600 나누기 37,430원은 약 1.4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식은 장부가치에 비해서 140% 정도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코마케팅이 오늘 주가가 32,650원이죠. 주당 순자산이 6,866억 원입니다. 그래서 32,650원을 6,866원으로 나누면 약 4.8배의 PBR이 됩니다. 그러니까 에코마케팅의 주가는 실제 주당 그 장부 가치에 비해서 약 4.8배, 거의 5배 가까이 시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반면에 한국전력은 오늘 주식 가격이 28,000원이고 주당 순자산 가치, 주당 장부 가치가 106,850원입니다. 그래서 28,000원을 106,850원으로 나누면 0.26배입니다. 그래서 한전의 경우에는 장부 가치는 106,850원이지만 실제 주가는 2,800원밖에 28,000원밖에 되지 않아서 아주 시장에서 저평가 받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BR이 의미하는 속뜻은 장부 가치와 비교한 시장 평가의 그 높낮이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PBR이 1이면은 장부 가치와 시장 가치가 동일할 때가 되고 1보다 크면은 시장에서 장부 가치보다 높게 보고 1보다 작으면은 시장 가치가 장부 가치보다 낮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매출 성장률이나 영업이익률이 높은 고성장 고수익 사업의 경우는 PBR이 1보다 크고 에코마케팅의 경우에서 알 수가 있죠. 반면에 매출 성장률이나 영업이익률이 낮고 저성장 저수익 사업은 기업은 PBR이 1보다 작음을 알 수 있습니다. 흔히 PBR이 낮은 기업을 갖다가 자산주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우리 주의해야 될 것은 흔히 저평가 가치주라고 말하면은 퍼도 낮고 PBR도 낮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좋은 사업 모델이나 좋은 사업 모델을 가진 내실 있는 기업으로서 수익을 잘 내고 있는데 이런 기업의 속사정이 시장에 잘 알려지지 않아 가지고 그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이 잘 그 가치를 몰라줘 갖고 퍼가 낮고 PBR이 낮은 경우에는 그런 기업을 발굴해서 남보다 한 발 앞서 투자하면은 대박의 투자가 되는 것이고 그 저퍼이고 저 PBR인데 그것만 보고 덕벅 샀는데 알고 봤더니 이 회사의 그 사업이 사양 산업에 속해 있고 또 그 CEO라든지 사장이라든지 종업원들이 제대로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아 갖고 자꾸 수익도 못 내고 적자 상태에서 저 PBR이 된 주를 사면은 쪽박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PBR이라도 반드시 좋은 기업은 아니고 PBR이라도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 얼마나 적정하냐, 또 그 속 내용이 뭐냐를 잘 판단하는 것이 투자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다가 좀 딱딱한 얘기만 했으니까요. 이번 세 번째 내용은 좋은 지도자, 나쁜 지도자라는 제목으로다가 그냥 교양의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먼저 좋은 지도자는 제가 늘 생각했던 윌리엄 해리 수워드라는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윌리엄 해리 수워드는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는데 1801년생이고 1872년에 71세로 세상을 떠나신 분입니다. 이 수워드는 미국의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며 노예를 해방시킨 링컨 대통령과 그의 후임자 링컨 대통령이 불의의 암살당했죠. 그래서 부통령이었던 그의 후임자 앤드루 존슨이 대통령이 되어서 링컨 대통령과 존슨 대통령 양대에 걸쳐서 제24대 미국의 국무장관을 지낸 분입니다. 이분이 국무장관은 1861년부터 한 50세네요. 50세부터 1869년까지 약 8년간 역임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1867년에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사들였던 인물입니다. 당시 러시아는 크림 전쟁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미국은 아메리카 대륙을 조금씩 손에 넣고 넓혀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53만 694평방킬로미터, 우리 남한 면적의 약 16배나 되는 이 알래스카의 매입 가격은 720만 달러였습니다. 제곱킬로미터당 1제곱킬로미터당 5달러에 불과한 가격이죠. 지금 보기에는 굉장히 헐값 같지만 당시 미국에서는 비싼 가격에 샀다는 비난이 엄청 높았습니다. 매입 협상을 주도했던 수워드 국무장관은 그러나 우리는 눈 덮인 땅이 아니라 눈 밑에 깔려있는 보물을 봐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아닌 우리의 후손을 위해 그 땅을 사야 한다고 끈질기게 설득해서 의회의 비준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여론은 나빠져 갖고 미국 의회는 수워드의 바보짓이라고 비난거렸고 이걸 흔히 수워드 풀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아냥거렸고 심지어 언론까지도 알래스카를 수워드의 얼음창고, 수워드 아이박스라고 비웃었습니다. 수워드는 이 일로 인해서 대통령 후보로까지 물망에 오를 정도로 명성을 쌓았었는데 그 명성을 하루아침에 잃고 장관직에서마저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런 세간의 비난에 시달려서 했을까? 이 거래를 성사시킨 5년 뒤에는 1872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은 지 30년 후에 알래스카의 진가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1897년 알래스카에서 금광이 잇따라 발견됐고 철광석 등 각종 광물과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도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천대받던 알래스카가 이제는 1조 달러, 아니 10조 달러를 주고도 살 수 없는 기회의 땅, 천혜의 자원보고로 재평가됐습니다. 게다가 관광과 군사적 요충지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미국 의회는 수워드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했고 그의 업적을 영원히 기리기 위해 알래스카 주민들과 상의해서 도시와 고속도로에 윌리엄 수워드라는 이름을 붙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워드의 바보짓, 수워드 풀리란 말도 이제는 당시에는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나 훗날에는 높게 재평가된다는 뜻을 가진 전혀 다른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장에서 윌리엄 해리 수워드가 높은 평가를 받는 좋은 지도자로 부각되었다면 반대로 이 거래를 성사시킨 러시아의 당시 미국
워싱턴 주재 공사였던 에드와르트 스테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럼 에드와르트 스테클은 알래스카를 미국에 팔아넘긴 사람이죠. 그는 나쁜 지도자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백악관 사이트에는 알래스카의 러시아 귀속 청원서에 서명한 사람이 3만 5천 명이 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수많은 러시아 사람들이 알래스카를 미국에 판 것을 애석해하고 있다는 뜻이죠. 19세기에도 러시아의 알래스카는 국제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당시 수도 알래스카 수도 노부아르 헨겔스크, 현재의 지명은 시트카입니다. 이 노부아르 헨겔스크에는 중국산 옷감과 차, 얼음 등이 거래될 정도였고 석탄과 금의 채굴도 활발했다고 합니다. 또한 러시아 상인들은 값비싼 바다코끼리 상어와 해달 모피를 찾아 알래스카로 모여들었습니다. 이에 러시아는 무역회사 RAC, 러시안 아메리카 컴퍼니, 러시아 아메리카 회사를 세워갖고 알래스카의 모든 사업을 전담시키고 유능한 상인 출신 알렉산드르 바라노프를 책임자로 임명했습니다. 그 바라노프는 알래스카에 학교와 공장을 세우고 순무와 감자를 심는 법을 원주민에게 가르치는 동시에 조선소를 세워 해달잡이 사업을 확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그의 노력에 힘입어 RAC 회사는 러시아 정부에 막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유능한 상인 출신 바라노프가 죽은 후에 레온티 가가 메이스테르라는 해군 대위가 그 바라노프의 후임으로 부임하면서 자신들의 연봉은 천문학적으로 높게 정해서 챙기는 반면에 현지 알래스카 주민들에게는 모피값을 반값으로 후려쳐갖고 궁핍에 시달리던 알래스카 현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지경에 이르렀고 결국 알래스카 그 경제가 엉망이 되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영국, 프랑스, 터키 연합군이 러시아와 전쟁을 하는 크림 전쟁까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영국을 포함한 연합 함대가 알래스카를 통한 해로를 봉쇄하겠다고 위협하자 러시아는 알래스카에 물자를 공급할 수도 방어를 해줄 수도 없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속수무책에 빠진 러시아 황제는 연합국에게 알래스카를 공짜로 뺏길까봐 겁나갖고 워싱턴 주재 자국 대사인 에드와르트 스테클에게 미국과 알래스카 매매 협상을 추진하도록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러시아 언론들은 전신도 개통하고 금광도 개발하는 등 수많은 공원을 세워 갖고 온 알래스카를 어떻게 팔 수 있냐고 맹렬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황제와 에드와르트는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거래를 성사시켜 그 에드와르트 공사는 황제에게 칭찬을 받았고 자기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알래스카의 가치가 새롭게 주목받자 오늘날까지도 러시아인들에게 원성을 받고 그 나쁜 지도자로 회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좋은 지도자란 스워드처럼 당장은 인기가 없어도 나라의 후손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중요한 결정을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해나가는 그런 사람을 말하겠죠. 그렇지만 좋은 지도자를 만나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제가 봐온 바에 의하면 조선 왕조에 임금님이 28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성군으로 존경받는 분은 세종대왕, 성종대왕, 영조, 정조 4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4분의 28, 7분의 1, 즉 확률이 14%밖에 안 됩니다. 옛날 왕조 시대 때는 혈통에 의해서 왕이 뽑혔지만 오늘날 자유민주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우리 유권자들, 국민들이 좋은 지도자를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지도자를 잘 판별해서 뽑는 것, 그것도 나라의 장래 그리고 나라의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지 잘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린 내용이 유익하고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